오래된 골목길, 낡은 담벼락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순옥 할머니는 삐걱이는 나무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골목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골목에는 낯선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재개발, 새로운 미래 같은 글자들이 할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내는 듯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뜨개질을 멈췄다. 또 시작이군. 순옥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십 년간 이웃들과 함께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 아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건축가 지우였다. 그는 낡은 골목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며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빛났다. 지우는 획일적인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에 늘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오래된 것들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순옥 할머니는 지우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 이 낡은 골목이 뭐가 그리 궁금한가?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곳은 이야기가 가득한 보물창고 같아요. 그냥 사라지게 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지우는 순옥 할머니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설명했다. 재개발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고 골목의 이야기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옥 할머니는 지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 돈만 쫓아다니며 모든 걸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우리에겐 추억과 이웃이 더 소중한데. 지우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쳐 순옥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낡은 상점들이 예술 공간으로 바뀌고 허름한 집들이 개성 있는 카페나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하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순옥 할머니는 지우의 스케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 골목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야.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오래된 골목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는 듯 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도시를 특징 짓는 독특한 현상,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주요 도시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철거와 건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유독 한국적인 풍경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현상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안은 있을까요?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이 창궐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한국은 압축 성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저층 주택 밀집지를 빠르게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정책의 효율적인 해법이었습니다. 이때 졸속으로 짓는 과정에서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안목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파트가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투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집값 상승이 곧 부의 축적과 직결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곧 시세 차익을 얻는 기회로 인식됩니다. 셋째, 제도적 장치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재건축 연한 규제, 용적률 상향, 분양권 제도가 맞물리면서 특정 시기에 집단적 개발 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과거의 추억과 유산의 소멸,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 삶의 흔적, 공동체 문화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대체되면서 도시의 기억이 지워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고향이란 존재할까요? 어디나 비슷비슷한 획일적 아파트 숲에서 우리의 추억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둘째, 엄청난 비용, 건축비와 이주비, 금융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이 부담은 무주택자,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셋째, 획일적 도시 미관, 무슨 아파트라는 이름의 유사한 단지가 전국 곳곳에 세워져 한국 도시가 가진 독창성을 잃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민자본주의적 행태, 삶의 터전보다 시세 차익이 우선시되며 주거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주거는 삶의 터전인데
삶 자체가 투기화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 쾌도난마식 해결책은 어렵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존과 리노베이션. 유럽의 사례처럼 오래된 건축물과 마을을 허무는 대신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기능을 입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흔적을 지키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주도형 개발. 민간조합 중심의 투기적 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주도하여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거 다양성 확대. 획일적인 아파트 대신 타운하우스, 공동체 주거, 소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장려해야 합니다. 넷째, 투기 억제 장치 강화. 개발 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한국 도시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자 동시에 탐욕과 비용의 악순환을 낳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혁신의 균형을 통해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도시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삶이 켜켜이 쌓인 무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고향을 돌려줍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